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유용식 선생님입니다. 요즘 바다나 수영장에서 선박사고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선박사고 시 안전하게 움직이는 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피할 때 챙겨가야 할 물건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해양생존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바다 한복판에서 표류를 하게 된다면 챙겨가야 할 물건이 있을까요? 휴대폰? 물? 자, 우리 상황에 따라서는 모두 생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의 생존 우선순위를 우리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친구들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자, 눈 꾹 감고 자, 여러분은 지금 태평양 횡단을 하는 여객선 안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 재밌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항해 중에 기상악화로 인해서 우리 배가 사고가 나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있는 위치는 태평양 한복판입니다. 자, 우리 한복판에서 여객선은 계속 가라앉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명정을 타고 여객선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구명정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니 성냥개비 하나 놔두고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15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육분이입니다. 우리 육분이는 어떤 물건이냐면은 우리 천체를 확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손거울입니다. 우리 손거울은 우리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울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리터의 물, 아주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우리 다음은 모기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기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비상식량, 칼로리가 아주 높은 비상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태평양 지도, 우리가 지금 횡단하고 있는 태평양의 지도입니다. 자, 7번째로는 우리 물놀이용 튜브, 우리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편하게 쓰는 물놀이용 튜브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기름과 가스 혼합물입니다. 아주 불이 잘 붙는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9번째, 우리 소형 라디오, 휴대가 하기 편한 우리 소형 라디오고요. 10번째로는 상호 퇴치제, 상호 퇴치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11번째는 다용도 플라스틱 상자, 우리 리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빙박스고요. 그리고 12번째는 우리 럼주라 그래서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은 독한 술입니다. 한 80% 이상은 알코올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3번째는 아주 튼튼한 밧줄입니다. 그리고 14번째는 초콜릿 상자 2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도구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 얘기 다 들었나요? 우리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선생님이 나눠준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 양식에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물건인지 숫자를 옆에다가 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물 옆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면서 우리 1부터 15가지의 순서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될까요? 우리 선생님이 5분 정도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 시작!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위와 정답을 맞춰볼까요? 자, 우리 방금 새겼던 번호 옆에 우리 하나씩 적으면서 하시면은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물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물건은 손거울입니다. 우리 물이나 식량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왜 거울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식량과 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물과 식량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구조가 될 수 있는 도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은 이유로 우리 2번은 기름과 가스 혼합물입니다. 해가 없는 저녁이나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우리 빛을 반사시킬 수 없겠죠. 기름에 불을 붙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불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름은 물보다 가볍고 물 위에 뜨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 위에 불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냥이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 성냥을 활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3번은 우리 20리터의 물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평균적으로 우리 3일 동안은 물을 못 마시면 우리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은 물이고요. 우리 4번은 우리 비상식량입니다. 여러분의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고요. 그리고 5번은 우리 다용도 플라스틱 상자입니다. 상자는 우리 빗물을 모은다던가 우리 바람이나 파도를 막는 아주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6번은 우리 초콜릿 상자입니다. 우리 예비 식량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우리 7번째는 우리 낚시 도구입니다. 왜 초콜릿보다 순위가 낮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낚싯대의 경우 여러분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8번은 튼튼한 밧줄. 우리 비상시에 배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 몸을 묶거나 물건을 묶어줄 수 있고요. 구조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9번째는 물놀이용 튜브고요.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경우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하고요. 10번째는 상어 퇴치제입니다. 혹시 모를 상어에 대비해야겠죠. 11번째는 우리 런주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많이 높은 런주는 우리 소독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마시게 되면 탈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12번째는 소형 라디오입니다. 우리 소형 라디오는 태평양에서 라디오 기지국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라디오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육지랑 가까이 왔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는 태평양 지도입니다. 어디가 어디 있는지 우린 모르고 있는데 태평양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14번째는 모기망입니다. 태평양에는 모기가 없기 때문에 별로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재질로 인해 우리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기 어렵고요. 15번째는 육분이입니다. 육분위를 해석할 수 있는 표와 항해용 시계, 그리고 천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맞춰봤습니다. 세 번째 줄에 정답을 다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존 전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여러분의 순위와 그리고 정답을 말해줬던 순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 더한 점수가 여러분의 생존 점수가 됩니다. 우리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2분 정도만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혹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정지 후에 하셔도 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준비하고 시작! 그럼 우리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주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생존 점수 해석표를 보고 여러분들의 생존 능력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해석표를 보고 우리 여러분들의 생존 확률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0점부터 25점 친구들은 완벽합니다. 아주 멋진 행동 기술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26점부터 32점 마찬가지로 잘했어요. 우리 평균보다는 좋은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3점부터 45점 친구들 우리 평균 점수입니다. 멀미와 배고픔으로 아주 매운 지친 상태로 그래도 구조는 되었고요. 46점이랑 우리 55점 친구들은 나쁘지 않아요. 탈수 등 우리 죽기 직전 상태로 아주 어렵게 구조되었습니다. 56점부터 70점 친구 희망을 잃지 마세요. 구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제때 발견만 된다고 한다면 70점보다 높은 친구들은 안타깝습니다. 수색 종료 일주일 뒤에 우리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구명정만 비어있는 상태로 해변으로 밀려왔다고 하네요. 방금까지 생존도구 우선순위를 정해봤습니다. 8위 기억하시나요? 네, 튼튼한 밧줄이었습니다. 우리 밧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매듭법을 알고 있으면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쓴다고 하면은 매듭법을 굳이 모르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우리 함께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묶은 거를 내가 풀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묶은 거를 다른 사람이 풀 수도 있으려면은 우리 약속되어 있는 매듭법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4가지 정도 배워볼 거고요. 지금 바로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배울 매듭은 옥매듭입니다. 우리 옥매듭은 매듭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묶어줘서 매듭을 조금 더 튼튼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매듭입니다. 자,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매듭의 끝을 잡고 동그라미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동그라미 만들었죠? 그 안으로 넣어주고 쭉 잡아 당기게 되면은 옥매듭은 끝났습니다. 아주 쉽죠? 자, 매듭의 마지막에 지어준다 그랬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바로 두 번째 매듭, 연결 매듭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 매듭은 우리 로프랑 로프, 우리 밧줄과 밧줄을 연결해주는 매듭입니다. 내가 사용해야 될 밧줄이 좀 짧다거나 우리 더 긴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연결해줄 매듭이 필요하겠죠? 자, 방금 배운 옥매듭을 활용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두 줄을 겹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같이 잡은 다음에 옥매듭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옥매듭을 만들었는데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 반대줄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안에 넣어 주신 다음에 옥매듭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두 줄 같이 잡아 주신 다음에 옥매듭 지어 줍니다. 자, 그럼 매듭이 2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상태 그대로 쭉 잡아 당기게 되면 로프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연결 매듭입니다. 바로 풀어서 우리 다음 매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매듭은 우리 말뚝 매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말 그대로 말뚝, 기둥에다 묶을 때 아주 효과적인 매듭입니다. 말뚝 매듭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한 줄로 크게 잡아주신 다음에 살짝 꼬아주면서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살짝 돌려주면서 동그라미를 2개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겹치게 될 텐데요. 그냥 겹치는 게 아니고 줄이 꼬아질 수 있도록 앞뒤로 교차해서 원을 겹쳐주신 다음에 우리 기둥에 놓고 잡아 당기게 되면은 말뚝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 옥매듭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에 묶어줘서 매듭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보면 얘가 짧은 줄이죠? 여기다가 옥매듭을 한번 안쪽에다가 쭉 묶어주면 반대편을 당겨도 더 풀리지 않게끔 되겠죠? 마지막에 옥매듭을 지어주면 우리 말뚝 매듭은 조금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우리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원 만드는 게 아니고 기둥에다가 바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감싸 주신 다음에요. 이 매듭이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한 바퀴 감싸 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 X자가 만들어졌죠? 이 X자 안으로 방금 감았던 매듭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쭉 잡아 당기게 되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매듭이 만들어지죠.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어쩔 때 쓰면 되냐면은 지금처럼 위에가 뚫려 있을 때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시면은 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위아래가 막혀 있을 때는 우리 방금 했던 걸로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매듭은 우리 고리 매듭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줄 끝에 고리를 만들어줘서 우리 손잡이나 아니면은 기둥에다 엮을 수 있는 매듭입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줄과 긴 줄이 있죠? 우리 중간에다가 조그만한 줄을 만들어줍니다. 한번 꺼집어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로프가 쭉 보면은 끝줄이 이 원 밑으로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우리 끝줄이 원 위로 들어가 줍니다. 위로 들어가 줘서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오고요. 여기 밑에 줄을 한번 감싸주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원 안으로 넣어주고 얘를 같이 잡은 다음에 밑에 줄을 쭉 잡아 당기게 되면은
고리매드. 이 고리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옥매드를 한번 더 감아주시면 더 튼튼하게 풀리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 고리매듭은 우리 어쩔 때 쓰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잡이로 써도 되고요. 만약에 기둥에 내가 묶고 싶은데 말뚝 매듭이 아닌 좀 움직일 수 있는 매듭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아니면 위아래가 막혀 있을 때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똑같이 고리 매듭을,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자, 방금 왜 실수했냐면은 이 고리가 아까는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위로 만들어져 있죠. 그때는 밑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끝줄이 위에 있으면은 밑으로 들어가지고 밑에 있을 때는 위로 들어가지고 엇갈리게 들어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번엔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줄 한번 감싸주고 위아래 같이 잡아주신 다음에 쭉 잡아당기면은 고리매듭. 자, 우리 매듭법을 4가지를 배워봤죠? 우리 4가지를 활용해서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도구를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아마 친구들 물놀이 할 때 많이 보던 것들일 거예요. 자, 우리 도구가 뭔지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 구명부안이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강이나 바닷가에서 피서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친구들 많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건 구명부안이라고 하고요. 옆에는 우리 평상시에는 소시지라고 많이 부르고요. 우리 레스큐 튜브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가서는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안전요원 선생님들이 많이 메고 있는 걸 봤겠죠? 그리고 고리에 몸을 걸고 사람을 구조를 할 때 직접적으로 거의 몸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장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레스큐 백이라고 많이 합니다. 드로우 백이라도 많이 하고요. 이름 그대로 던지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드로우 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많은 줄이 들어가 있죠. 살짝 뺀 다음에 익수자를 향해서 던져주면 안에 있는 줄이 쭉 풀리면서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이건 페트병인데 친구들이 아마 놀러 가면 항상 많이 쓰는 거라서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여기다가는 어떻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물은 왜 담아놨는지 선생님이 같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명부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익수자가 발견됐을 때는 매듭법을 하는 거 좋지만 가장 먼저 사실은 던져줘서 우리 익수자가 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매듭법을 많이 익혀서 편하고 빠르게 쉴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둥이라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원 안에 가장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바로 고리 매듭입니다. 여기서 고리 매듭을 활용해서 쭉 당겨준 다음에 지금 줄이 짧은데 만약에 짧다고 하면은 우리 줄을 연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연장하신 다음에 우리 마지막 줄은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다가 놓칠 수도 있겠죠. 바닥에 내려서 발로 밟고 있던가 아니면 기둥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안전한 곳에 기둥에 우리 말뚝 매듭을 활용해서 묶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수자를 향해서 던져주시면 되는데 우리 보면은 딱딱하죠. 이거 익수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칠 수 있겠죠. 우리 던질 때는 우리 강물이 흐른다고 하면은 강물 위쪽으로 던져주시던가 아니면 익수자의 뒤쪽으로 던진다는 생각으로 던져줘서 익수자가 직접적으로 이걸 잡는 게 아닌 우리 줄을 잡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명부안은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우리 레스큐 튜브. 우리 방금 레스큐 튜브 설명할 때 선생님이
직접 물로 들어가서 구조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내가 안전한 곳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거예요. 레스큐 튜브가 있다 그래서 물로 바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말뚝 매듭을 묶습니다. 똑같이 X자로 가서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쭉 당겨주면은 말뚝 매듭이 완성이 됐죠. 하지만 얘는 보시다시피 말랑말랑해서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뭐 하면은 매듭법이 튼튼해진다 그랬죠? 우리 마지막에 옷매듭을 한번 묶어줘서 우리 말뚝 매듭이 탄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건 말랑말랑해서 익수자한테 던져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맞으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버클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버클도 맞으면 아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강물의 위쪽이나 익수자의 등 뒤로 향해서 던져주시면 되겠고요. 자, 드로잉백은 말 그대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매듭법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던져줄 때 내가 손에 잡고 던져도 되겠지만 내가 혹시 힘이 좀 부족해서 딸려가지 않을까 싶을 때는 안전한 기둥에다 우리 말뚝 매듭을 활용해서 묶어놓고 던져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페트병을 활용해서 우리 구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페트병 왜 갖고 온 것 같나요? 그렇죠. 우리 여름철에 놀러 가게 되면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부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친구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을까요? 자, 말뚝 매듭을 활용해서 묶어주신 다음에 던져주시면 되겠지요. 자, 마지막에는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옷매듭 쭉 묶어주고요. 풀리지 않게끔 한번 쭉 잡아 당깁니다. 쭉 잡아 당기고 익수자를 향해서 던져주시면 되는데요. 던지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자, 근데 페트병을 보게 되면 선생님 물을 어느 정도 넣어놨죠? 물을 왜 넣어놨을까요? 안에 다 비어있으면 부력을 확보하기 더 좋을 텐데. 자, 우리 물건을 던질 때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지 더 멀리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을 3분의 1 정도는 담아 놓은 거예요. 이 상태로 던지셔야지 우리 더 멀리 페트병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밧줄을 활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이나 우리 응급상황시에 사람을 구조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매듭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 생존도구 우선순위 정할 때 파리가 밧줄이라 그랬죠? 우리 그럼 밧줄을 항상 휴대할 수 있는 매듭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파라코드 매듭 팔찌라 그래서 우리 줄을 항상 소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매듭 팔찌입니다. 이 정도 길이가 우리 1.5m에서 2m 정도의 길이가 되고요. 선생님이 착용한 팔찌 같은 경우에는 2번 감아줘서 5m 정도의 줄을 확보해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파라코드 매듭 팔찌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ents later. Thousand years later.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네,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방금 만든 파라코드 매듭 팔찌 꼭 가지고 다니면서 밧줄이 필요할 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우리 생존 도구도 꼭 잊지 말고 친구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